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수출입은행 경협총괄부 전략기획팀의 인터뷰를 담당하게 된 EDCF 서포터즈 윤여진, 허은행 최다인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많은 부서들 가운데 경협총괄부 전략기획팀은 어떤 부서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 인터뷰를 위해 이문서 대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협총괄부의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문서 대리라고 하고요. 저희 팀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나 기금운용위원회 같은 정부의 상위 ODA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EDCF의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결산이나 홍보, 그 다음에 전략, 기획, 조사, 연구 이런 것들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일하다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과 연락할 일이 생기거든요. 회사 내에서 이제 부서 간에도 연락을 많이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연락을 많이 해서 다양한 주체들 간에 조정을 하고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역량이나 소통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MBTI가 잘 맞을지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성격이 그래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획적이고 그런 면들이 페이퍼를 작성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가 많다, 아이가 많다. 제가 뭐 E가 좋다, I가 좋다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I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경협총괄부 기획전략팀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보람찼던 순간과 그 반대로 좀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팀이 이제 EDCF 기금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업무를 팀장님, 사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팀장님과 사장님께서 EDCF나 ODA 관련해서 경험이 엄청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그때 되게 보람차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저도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 EDCF 관련된 대학생 활동들을 꽤 했었는데도 용어 같은 게 되게 낯설더라고요. 회사에 왔었을 때는 업무하면서 낯선 용어들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드, 언타이드, 원조로 분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타이드가 어떤 의미인지 언타이드가 어떤 의미인지 그런 것들이 대학생 때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개념이. 실무에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쓰일 때 그때 대학생 때 제 모습이 좀 생각나서 신기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수출입은행 입행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취준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로 눈앞에 있는 합격이라던가 필기, 그다음에 면접 같은 거에 되게 급급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취업을 하면은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입은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수출입은행에 왜 들어오고 싶은지를 잘 고민해 보면은 본인의 인생에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DCF 서포터즈 20기 이환호. 김예빈, 성현민입니다. 오늘은 EDCF 서포터즈로서 경협평가부 경협성과관리팀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경협성과관리팀이 어떤 부서인지 그리고 대리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박혜진 대리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혜진 대리님.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경협성과관리팀 소속의 부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희 경협평가부는 경협성과관리팀과 환경사회팀 이 두 가지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협성과관리팀에서는 경협사업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환경사회팀에서는 세이프가드와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과관리팀에서는 완공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성과관리팀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EDCF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가 메인 업무입니다. 사후평가라는 것은 사업이 완공된 후에 2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들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업무입니다. 사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EDCF 평가는 6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입니다. EDCF가 지원한 인프라가 개도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경영평가부 경영성과관리팀은 EDCF 중에서도 굉장히 중추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대리님이 생각하시는 경영성과관리팀의 강점 또는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경영평가부에서 업무를 하는 게 첫 번째 부서인데 경영 사업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전 절차를 이해하고 있고 각 절차별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나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DCF 사업 절차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대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EDCF 경영 성과 관리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업무 능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EDCF 규정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영향력이나 효과 같은 것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성과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함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대한 다양한 EDCF 관련 경험을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EDCF 서포터즈 활동도 했고 그 이후에 EDCF 인턴으로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EDCF에 대한 이해도가 더욱 높았고 서류나 면접 전형에서도 이러한 이해도를 어필함으로써 큰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EDCF 경영평가부 경영성과관리팀의 박혜진 대리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EDCF 선배로서 미래의 EDCF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EDCF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상원조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정말 차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EDCF 부서에서의 근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EDCF 20기 서포터즈 주영문, 지소말, 서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에게 한국수출입은행에 입행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입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실 한국수출입은행 다자사업부 협조융자팀 김정원 대리님을 모셔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수출입은행 다자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원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부서 업무 관련 질문을 시작으로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대리님이 계신 다자사업부 협조융자팀은 일반인들이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협조융자팀이 수출입은행의 부서로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 사업과 이제 협조융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국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업하는 양자 사업과는 다르게 가운데 MDB를 두고서 중미경제통합은행이라든지 혹은 미주개발은행 등 이러한 MDB 기관을 통해서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또 공동으로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협조융자가 무엇인가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협조융자라는 말 그 자체로 다른 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협조융자를 하는 이유와 협조융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사업 추진 단계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EDCF 단독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단독으로 조달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거리가 먼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제 가운데 MDB를 두고 함께 협업을 하다 보면 시간적인 면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크게 효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협조융자는 특히 다른 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도 그만큼 더 복잡할 것 같은데 협조융자의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협조융자는 조금 더
간단하다고 오히려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일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후보 사업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받게 되고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수원국과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 조건 등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으며 이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DB와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협조용자팀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연례협의 등의 행사를 통해서 실무진과 함께 직접 만나서 후보 사업이라든지 혹은 기타 협의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협조용자 사업 이 특성 자체가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진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시 협의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서 대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협조용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요. 지금까지 EDCF에서 진행한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업은 엘살바도르 교량건설 및 도로 확장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 2억 700만 불 정도가 승인이 되어서 엘살바도르 앞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첫 협조용자 사업이자 가장 큰 금액에 이제 승인된 협조용자 사업이라는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리님 덕분에 다자 사업부의 협조용자팀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양한 부서 중에서도 다자 사업부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협조용자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큰 흥미를 느껴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국제기구라든지 혹은 해외 이러한 기관들과 함께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보고자 다자 사업부를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한국스튜리브능에 입행하고 싶은 많은 대학생 중 한 명인데요. 대리님께서 입행을 위해 준비하셨던 특별한 전략이나 과정이 있었다면 미래의 후배분들을 위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스튜리브능에서 인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EDCF 사무소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EDCF에 대해서도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좀 알 수 있게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사업 발굴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구나도 큰 배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꼭 인턴이 아니더라도 사실 오늘 이 영상과 같이 EDCF에 대해서 그리고 스튜리브능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한 관심과 역량을 채용 과정에서 마음껏 뽐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대리님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